속보입니다. 신라주조 독고탁 회장 쌀벌레 영상 조작 사건 배후로 지목되어 구속 수사 착수, 자택에서 체포되어 현재 검찰로 압송 중입니다.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 지시하신 겁니까? 오늘은 소전무의 자백으로 인해 독고탁이 구속되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고시원. 좁고 허름한 방에 틀어박혀 소전무는 식은땀을 흘리며 노트북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명 수배자 명단에 자신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신라주조 쌀벌레 조작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전무 현재 해외 도피로 인해 소재 불명. 소전무는 이를 악물고 모니터를 노려보다 이내 얼굴을 감싸쥐며 절규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전부 독고탁 때문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나 혼자만 주범인 건데. 난 독고탁이 시키는 대로 한 죄밖에 없다고. 난 그저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 그의 머릿속엔 몇 달 전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해외 도피를 앞두고 독고탁 회장이 그에게 챙겨준 종이봉투. 그 안엔 현금 다발과 한마디. 조용히 해외에 나가 있어. 잠잠해지면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 가족들은 내가 챙길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소전무는 처음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독고탁이 직접 말한 약속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돈은 떨어져 갔습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독고탁과의 연락까지 끊겼습니다. 하루하루를 쫓기듯이 살던 그는 결국 몰래 한국으로 들어왔고 돌아오자마자 본 건 전봇대에 자신의 얼굴 사진이 붙어있는 지명 수배자 명단과 신라주조의 해고 통보였습니다. 이제 어쩌라고 나보고 다 뒤집어 쓰고 혼자 감옥 가란 말이야? 모든 게 전부 내가 혼자 저지른 짓이라고? 며칠 동안 소전무는 거리에서 노숙하며 지냈고 배고픔에 지쳐 근처 식당에서 무단 취식 후 도망가는 것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그 자리에서 신원 조회를 했고 그와 동시에 지명 수배자 신분임이 확인되어 바로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름이 소기룡 맞습니까? 해외 도피 중인 지명 수배자라던데.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 하다 걸린 겁니까? 소전무는 침묵하다가 결국 피식 웃었습니다. 그깟 쌀벌레 조작이 뭐라고 저는 지금 이 모양 이 꼬라지인데 다들 잘 먹고 잘 살겠죠. 저는 배가 고파서 이깟 무전 취식이나 하다가 잡혀왔는데. 유치장에 갇힌 소전무는 이불을 덮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이내 몸을 일으켰습니다. 벽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독고탁, 네가 날 버렸다는 건 내가 이제 너한텐 그냥 폭탄이라는 뜻이겠지. 좋아. 기왕 이렇게 된 거 나도 억울하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지. 며칠 뒤 조사실. 소전무는 형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소기룡 씨, 이렇게 끝까지 입 다물고 있으면 당신만 손해입니다. 모든 걸 당신이 혼자 뒤집어 쓰게 될지도 몰라요. 소전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곤하고 굳은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쌀벌레 영상 조작, 사실 그거 내가 단독으로 혼자 저지른 일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 독고탁 회장이 저에게 지시했던 일이에요. 지시했던 내용들 전부 녹취 파일도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몰래 저장해두고 있었어요. 형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음성 녹취 파일이요? 소전무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었습니다. 제발 다만 제 인생을 전부 날려버리지만 말아주세요. 제가 저지른 일이긴 하지만 전부 제 탓은 아니잖아요. 며칠 후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뉴스 속보가 전파를 탔습니다. 속보입니다. 신라주조 독고탁 회장 쌀벌레 영상 조작 사건 배후로 지목되어 구속 수사 착수. 자택에서 체포되어 현재 검찰로 압송 중입니다.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 지시하신 겁니까? 해외 도피 중으로 지명 수배 중이었던 소전무의 자백 인정하십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독고탁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빌어먹을 자식이 결국 날 팔아넘겼군. 호송차한 독고탁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나 독고탁이 이대로 무너질 줄 알아? 내가 누군데? 다시 일어날 거다. 반드시.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열등감과 과거에 저지른 죄의 끝자락에서 무너진 신라주조의 잔해를 마주한 사내의 쓸쓸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렇게 신라주조는 막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미애는 자신의 집에서 세리를 조용히 불러앉히고 말했습니다. 세리야, 넌 나보다 더 똑똑하고 현명한 아이야. 난 그저 우리 세리가 다치지 않고 행복하길 바랬을 뿐이야. 그래서 말인데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곁에 가. 이제 더는 엄마가 너 붙잡지 않을게. 세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장미애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촉촉이 젖어들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야? 정말 이제 보내주는 거야? 장미애는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건 사랑을 위한 마지막 체념이야. 널 지키기 위한 나만의 방식이기도 하지만 네가 그 사람 곁에서 행복할 수 있다면 엄마는 그걸로 괜찮아. 너를 이제 더는 가두고 싶지 않아. 그날 저녁 장미애는 조용히 세리를 데리고 독수리 술도가로 향했습니다. 취재진과 기자들을 피해서 뒷길로 들어서며 마광숙에게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마 대표님 부탁합니다. 잠시만, 정말 잠시만 우리 세리만 부탁드릴게요. 아무데도 갈 곳이 없어요. 마광숙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고 세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아빠 때문에 술도가까지 시끄러워져서. 실례인 걸 알면서도 엄마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어요. 광숙은 두 사람을 안쓰럽게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세리씨. 여긴 세리씨가 있을 곳이 맞아. 그리고 나도 있는 힘껏 도와줄게요. 그리고 반나절 뒤 강의를 끝마치고 돌아온 오범수는 문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세리와 마주쳤습니다. 세리를 본 범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세리야, 너 괜찮니? 세리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 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오범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온몸으로 안도감을 전하듯. 그 순간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장미애는 혼자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눈에 눈물은 흘렀지만 그녀의 표정은 처음으로 평온한 미소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습니다. 교도소 면회실의 유리창 너머로 독고탁과 소전무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얽히고 설킨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독고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싸늘했습니다. 네가 감히 나를 팔아넘겨. 소전무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없이 수화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던 그는 이내 고개를 들고 정면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절 팔아넘기신 거죠. 기억나세요? 잠잠해지면 다시 부를 테니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라. 그 말이 다 거짓이었잖아요. 독고탁은 수화기를 들고 있던 손을 꽉 움켜쥐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지금 그딴 소리를 해. 개국공신이라고 믿었던 내가 한심하다. 소전무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회장님 그늘에서 있었던 거 부끄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부 회장님의 희생양이었다는 걸 알았을 땐 더는 버틸 이유가 없더군요. 독고탁의 눈동자가 번뜩였습니다. 그깟 한 장의 녹취로 날 무너뜨릴 수 있을 줄 알아? 내 이름, 내 사람들, 내가 쌓아온 시간들을 그렇게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소전무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녹취만이 아니에요. 회장님의 침묵이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겁니다. 전 그저 늦게라도
제 몫의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교도소 내 스피커에서 차가운 기계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면회 시간 종료까지 1분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수화기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직선처럼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독고탁은 마지막으로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넌 나한테서 벗어난 순간부터 끝장이야. 소전무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회장님 자신에게 해보시죠. 그 순간 교도관이 면회실 문을 열었습니다. 무겁게 자리에서 일어나는 두 사람의 어깨는 각자의 무게를 안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독수리 술도가의 조용한 저녁. 세리, 오범숙, 마광숙 세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주방 한켠에 술병이 하나둘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TV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신라주조 쌀벌레 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독고탁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마광숙은 잔을 채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난 거겠죠. 세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편하진 않네요. 그 순간 오범수가 조용히 세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아버지는 아버지잖아. 그런 감정이 드는 건 당연해. 그 말에 세리는 눈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장미애가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뉴스 봤어. 우리 세리 많이 힘들겠다. 세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미애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장미애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괜찮아. 오히려 이젠 다 끝나서 후련해. 장미애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세리야, 엄마가 너무 널 가두려고만 했어. 그 순간 오범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지만 책임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장미애는 오범수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범수야, 우리 세리 잘 부탁해. 마광숙은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듯 했습니다. 이만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